저희 지난번에 뭐 배웠냐면 등비수열 극한이라고 해서 등비수열이 중요하거든 오늘도. 그래서 그 친구 극한을 처음에는 뭐 약간 느낌으로 조사해봤고 조사해 보니까 특히 수렴할 때가 관심이 있는데 수렴할 때가 첫째 항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데 가끔 0일 때 특히 수렴할 조건과 문제는 꼭 체크해 줘야 돼요. 0일 때 혹은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서 수렴한다. 안녕하세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 이제 일부 그 계산 문제는 앞에 있는 그 다항식 문제랑 전략이 비슷했거든. 밑이 큰 거로 나누는 거. 그래서 비슷하게 보시면 됐고 그 이제 아래 X제곱 나오면서 이제 R이 뭐냐에 따라 막 바뀌는 그런 조사하는 문제가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범위를 다 나누신 다음에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배운 게 등비수열 극한이었고요. 그 다음 배운 게 지난번에 뭐 길게 하진 않았는데 급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원 때도 사실은 이 순서였거든. 처음에는 수열을 받다가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을 했잖아. 근데 혹시나 이번에도 수열을 먼저 하는데 극한을 하는 거지. 그 끝이 뭘까? 역시나 급수라는 거는 수열의 합. 또 이제 더하다 보면 뭐 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끝이 뭘까? 라고 해서 이제 뭐 역시나 수렴할 때가 있고 발산할 때가 있는데 얘를 조심할 게 뭐냐면 느낌으로만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이게 막상 또 이제 그냥 수열과는 다르게 합하는 거는 좀 우리 상식과 다를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 방법을 이해해서 외워서 푸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오랜만에 SN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 더할 수는 없고 n번째 항까지 합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원대에서 했어요 이미. 뭐 그런 부분 분수라던가 유리와 지워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쭉 SN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거기다가 리미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제 급수, 그러니까 무한히 더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결국은 또 흐름 자체는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리미트 걸었을 때 그 친구가 수렴하면 원래 급수 수렴하는 거고 걔가 발산하면 원래 거도 발산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데 급수는 뭐 지난 시간 내용 자체가 뭐 큰 줄기는 다예요. 오늘 조금 남은 거는 뭐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1단은 끝내겠습니다. 뭐 금방 끝나죠. 이제 수열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곧바로 미분 들어가요. 이제 배우고 다 나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미분할 거예요. 결국 또 외워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흐름은 비슷하잖아. 흐름은. 자, 그럼 일단은 한번 질문 좀 받고 싶은데 잠깐 다들 보고 계시네요. 그럼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저희가 3시간 수업은 제가 해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밀도 있게 하면 어쨌든 뭐 3번 오는 것보다 2번 오는 게 조금 뭐 나은 점도 있긴 하니까. 질문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 한번 채점도 해보시고 아마 이제 내 생각에 급수 쪽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금 이제 생각보다 조금 막판에 빨리 끝냈는데 급수 쪽에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반복수학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생산자 네. 18쪽에 네. 8번이요. 풍산자 18쪽에 8번이요. 이 문제요. 자, 풍산자 18쪽에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그럼 혹시 앞에서 나오는 이 계산 문제를 풀 줄 아시는 거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루트 버전이거든요. 자, 얘는 기본 전략이 뭐였냐면 이런 거 제가 항상 왔다 갔다 문제라 부르는데 일단은 기본 전략은 원래 배운 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유리화 하시는 거예요. 자, 대신에 분자를 유리화 하시는 거고 이렇게 분모에 1이 있다 생각하시면 유리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이제 1 곱하기니까 이제 플러스로 바꾼 걸 쓸게요. 그리고 분자에서 이제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하셔야 되고 자, 제가 조금만 암산할게요. 제곱 빼기 자, 뒤에 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혹시 이해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가운데 n 빼먹었네요. 이렇게 한 게 4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좀 더 하자면 여기 이제 분자도 이런 걸 저희가 보통 동류형이라고 하잖아. 얘네들끼리 묶어줄까요? 이제 뭐 이 정도는 거뜬하게 되시길 바래요. 이거 두 개 동류형이거든요. n으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요거 두 개 동류형이니까 맨 뒤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전략 뭔지 아시죠? 그 다음 원래 전략이 뭐였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최고차항이 얼마일까요? 그거 아시겠어요? 분모에 n, n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쓸까요? 자, 리미트. 자, 사실 이제 이 정도도 암산이 되면 좋은데 여기 안에 n 제곱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지워지는 거 아세요? n분의 뭐씩 지워지니까 얘만 남아요. 1. 그리고 여기는 a만 남겠죠. 이건 지워지고. 그럼 혹시 제가 암산해서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받는데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첫 번째. 요거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연재하겠네. 그치? 얘가 살아있으면 수렴 못해요. 발산합니다. 근데 그런 추리를 좀 가미해야 되거든요. 즉 얘가 0이니까 이제 첫 번째 아마 A를 주겠네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게 A가 두 개 나오네. 제곱했을 때 1이란 말은 중3 때 배우지만 뿔마루트 두 가지가 되고 선택의 순간은 항상 문제를 보라고 하는데 그냥 상수래요. 사실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내 생각에 이게 둘 다 일단은 문제는 없어 보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둘 다 해보셔야 돼요. 이제 요거일 때랑 요거일 때랑. 그리고 제 느낌에는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A, B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지. 자, 마지막에 묻는 게 A 곱하기 B잖아. 아마 너가 이걸로 구한 B랑 이걸로 구한 B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를 곱한 거랑 똑같을 거예요. 내 생각에. 혹시 질문의 의도가 여긴가요? 왜 두 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둘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sorry. 조건인데. 다시 보니까 여기 조건이네요. 분모를 구해놨잖아. 다시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요거 되려면 누가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제 안에는 조건이 없는데 푸는 과정에서 아마 근데 너가 둘 다 해보려고 했다면 발견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1이 되겠구나. 이걸로 해서 그 다음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서 B랑 만나서 4랑 만나면 되겠죠. B 나와서 끝날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은근히 뭐 아직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근데 꽤 많이 배웠어요. 이게 좀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많이 배웠어요. 이게 미적분 자체가 제가 말했지만 생각보다 할만해요. 많이들 뭐 내가 말했잖아. 상담 때 특히 부모님들도 막 아시는 게 있으니까 미적분 어렵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야, 그 질문 들을 때마다 약간 좀 마음이 미묘해요. 할만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본이 약하면 어려워요. 기본이 약하면. 자, 또 자, 나오나 뭐 질문할 거 없어요? 14번이랑 이 문제 맞나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지난번에 했던 그 조사하는 그 문제였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는 누구로 나눌지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어. R이 뭔 줄 알고. 그치?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 풀 때는 저희가 다 나눠줘야 돼요. 1번 뭐일 때 뭐일 때. 근데 이번 문제는 이 조건은 나와 있네. 여러분 혹시 이 조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말한 적 있을 거예요. 어떤 가끔 문제 풀면 뭐 빼주잖아. 아마 이 조건을 해버리면 분모가 0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조건일 거예요. 일단은 3은 제외를 할 거고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다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저희는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뭐 정해준 게 없으니까 요거만 빼시면 되고 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그러면 크게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뭐 이렇게 해서 쭉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1보다 큰 것 중에서 3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빼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혹시 이제 숙제 봤다면 이거 바로 갈 수 있나? 근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나누면 안 되겠다. 다시 보니까 혹시 제가 왜 이 말하는 줄 아세요? 아마 숙제 해봤다면 보통 이 상황일 때 이걸로 나누시는 거죠. 뭐 2 같은 거, 3 같은 거니까. 근데 이번 문제는 옆에 보니까 얘도 하나 있네. 저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나오나?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푼다고 치면 우리 분모 문제 뭘로 나누시죠? 3의 n제곱이죠. 그럼 예를 들어 이거를 푼다고 치면 뭘로 나눠요?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퉁치려다 보니까 3이 있잖아. 그럼 이게 또 이제 기준이 좀 바뀌어. 그러니까 단순히 1보다 크다로 가기가 좀 애매해져. 1보다 큰 것 중에도 방금 지웠지만 2인 경우랑 4인 경우에 또 흐름이 달라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응용 문제야. 자, 앞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당연히 안 그랬지. 왜 앞에서는 여기 식 안에 전부 다 이런 R만 있었죠. 이 경우는 사실 그냥 한 번에 쭉 가시는 거야. 1보다 클 때라고. 근데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얘가 마냥 조연이 아니에요. 이 친구를 같이 봐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제가 이거를 두 가지로 쪼개줄게요. 어떤 식으로? 첫 번째,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R이 3보다 클 때가 있죠. 그렇죠. 1보다 큰 것 중에 3보다 큰 게 있어요. 그거 따로 갈 겁니다. 두 번째는요. R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가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쩌면 이해를 하면 돼. 왜 이렇게 하는데요? 참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 또 못 나와요 여러분들이. R이 뭘 줄 알고. 그러니까 1보다 크다도 맞지만 이렇게 3은 뺐으니까 3은 제외하시고요. 혹시 이제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가볼까? 자 만약에 이 경우라고 치면요. 자 이제 암산될까? 이 경우라고 치면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시면 돼요? 이 경우면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이걸로 나누시는 거예요. 맞나? 자 저걸로 나눠보시면요. 바로 쓸게요. 자, 1 더하기 R분의 3n제곱 1 마이너스 R분의 3n제곱 맞나요? 리미트를 생략을 할게요. 자 이제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1일까요? 여기 3보다 크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 4라고 치면 4분의 3의 n제곱 뭘로 돼요? 이 0으로 가요. 등비수열 극한. 그래서 0 되니까 자, 이 경우는 극한값이 1이 나와. 근데 자, 우리가 오른쪽에 지금 여기 극한값을 알고 있지. 근데 이건 1이네. 그러면 여기는 버리시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즉 3보다 큰 거에서는 저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신가요? 한 번 더. 자 그럼 여기라고 치면 이 경우는 얘나야.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시면 돼요? 얘는 3n제곱으로. 왜? 제가 더 크니까. 나눠보시면 살짝 암산해볼까? 여기는 00 되겠죠. 이거라면 00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좀 이제 흐름을 이해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지. 00 될 거고 요게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되는 거네. 요게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럼 자 요거는 정답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저희는 마지막에 정수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조금 빨랐나?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3n제곱으로 나눠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요거는 둘 다 0이 될 거예요. 그쵸? 얘가 지금 2 같은 거니까 0 될 거고 남는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를 만족하니까 얘는 정답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계속 다 하셔야 돼요. 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 있잖아요. 이거일 때. 그 다음은 이거일 때.
그 다음은 뭐 이거일 때. 그 다음 사실 5번 같은 경우도 원래 그동안은 이렇게 썼거든요. 맞지?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5번도 약간 이걸 조심을 좀 해야겠네. 5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마이너스 3 있죠. 그거를 또 좀 쪼개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약간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2레벨. 어떤 식으로? R이 여기인 경우 있잖아요. 여기인 경우랑 R이 여기인 경우를 또 따로 해줘야 돼요. 사실 음수 같은 경우도 보통 큰 걸로 나누잖아요. 똑같거든요, 전략이. 근데 역시나 얘가 어떤 큰 거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거예요. 뭘로 나눌지가. 대충 흐름 좀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한번 밑에 거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좀 더 해줘?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요거는 요거랑 똑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요. 요거랑 똑같이.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죠? 자, R이 여기면요. 이거 둘 다 어떻게 돼요? 일단 요거 둘 다 0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제가 0으로 날릴게요. 날리고 요것분의 요거니까 약분될 거 아니야. 그치? 얼마 나와요? 요거 마이너스 1 나와요. 실제로. 요것도 이제 되는 친구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지만 요거 중에는 대입하는 느낌이죠. 그쵸? 요거 중에는 대입한다는 느낌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까 요거랑 똑같이 사실 이제 요거 중에는 말했지만 보통 해설지에는 이거 두 개를 같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1보다 큰 경우랑 마일보다 작은 경우는 흐름이 비슷해요. 사실. 책에 따라서 해설지에서는 절대값으로 묶어서 같이 말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팁을 드리자면 문제 풀 때는 그냥 다 쪼개시길 바래요. 이게 그냥 속 편합니다. 괜히 막 절대값 쓰고 하는 것도 좋은데 다 쪼개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잠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오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예나가 저 어제 물어봤잖아. 일단 저희가 이번 주는 월목 하는데 이게 지금 한번 일단 해봅시다. 해보고 만약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하세요. 일단 피드백해서 뭐 방학이 사실 뭐 시간은 땡겨서 하든 가능하니까 잘 조율해보겠습니다. 요거 마무리 지어보시고 혹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대충 보니까 이것들은 되죠? 혹시 해본 친구들 R이 1일 때도 되는 것 같아요. 1 해도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그쵸? 3n제곱 나누시면 똑같이 00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두 가지 경우도 아마 느낌에는 위에랑 비슷한 흐름일 것 같긴 해요. 아마 얘는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같은 거는 0, 0 되니까 될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있는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의 개수니까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혹시 이거 정답 5개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이 책이 어려운 책은 아닌데, 특히 그 풍산자가 조금 더 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딱 나중에 이제 다른 어떤 유형책에 나와도 뭔가 굉장히 괜찮은 시험 문제예요. 거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험 때는. 그러니까 저 조사하는 문제가 원래 기본 난이도가 있어요, 이 문제 자체가. R이 뭐냐에 따라 나뉘는데 그 R을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자, 또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5개 나옵니다. 자, 혹시 또 질문할 거 없으신지? 저 네. 10번이요. 10번이요? 아, 왼쪽. 이 친구. 자, 다음 중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볼게요. 이제 발레를 항상 구성해 두시고, 그러니까 웬만큼 발레가 안 생기면 웬만하면 옳을 건데, 가끔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보는 발레 스타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요, 제가 그 작년도에도 이런 게 나왔을 때 말했는데, 어쩌면 시험 전까지 꾸준히 푸시면서 나올 때마다 발레들을 몇 가지 외우셔야 돼요. 유명한 발레들. 보통 n분의 1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좀 경험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는 AN, BN이 모두 발산하며, 둘 다 발산하면 곱한 것도 발산한다. 자,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혹시 뭐 특별히 질문할 번호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떠신 거예요? 기억하고 잊으시. 아, 기억하고 디귿이요. 참 같이 봐볼게요. 자, 기억이랑 디귿. 자, AN과 BN이 모두 발산하며 저것도 발산한다. 얘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발레를 상상할 때 있잖아요. 저 보세요. 이게 발레를 상상할 때 예를 들어 보통 발산하면 떠오르는 게 저만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보통 뭐 그냥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들면 이런 발산하잖아요. n제곱 이런 거. 양의 원으로. 근데 이런 거를 떠올리면 이 명제는 참인 것처럼 보여요. 뭐 예를 들어 n이고 n제곱이면 곱하면 발산하니까.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런 스타일의 발레도 떠올리셔야 돼요. 발레가 있는 것 같아. 자, 어떤 게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AN을 그러니까 너네가 이번에 배운 발레 중에서 뭘 배웠냐면 혹시 진동하는 발산 아시죠? 진동하는 발산 만들면 발레가 그것도 발산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이거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도 한번 이걸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발레도 상상을 해보세요. 얘 지금 발산하죠? 진동합니다. 그럼 느낌의 얘나야 제가 BN을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0. 거꾸로 0을 쓰면 돼요.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발레가 제가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자, 앞으로 머릿속에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레도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물어보셨나요? 디귿? 아, 재밌네요. 이 디귿도요. 이런 느낌의 발레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물어본 어떤 질문 자체가 저런 발레 스타일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하나 시켜볼까요? 혹시 밑에 있는 디귿 이거 아마 거짓일 거예요. AN을요 저런 식의 발레로 만들어 보실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절대값을 씌운 게 수렴하는데 원래 거는 수렴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렇게 만드는 발레를. 자, 절대값을 씌운 건 수렴해야 되니까
좀 느낌 오세요? 어떤 식의 배열을 하면 절대값을 다 씌우면 수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 거는 발산인데. 힌트는 저런 느낌으로. 절대값의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거든. 힌트 하나 더. 그럼 혹시 양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얘네 혹시 어떻게 만듭니까? A1. 혹시 이거 나오는 알겠어? 저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얘는요. 이거 어떠세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절대값을 씌운단 말은 다 양수로 바뀌지. 이게 다 1, 1, 1로 바뀌어요. 수렴하죠. 이해돼? 근데 이 원래 거는 발산이잖아. 그쵸? 자, 요 기억 디귿은 요 두 가지 스타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건 어쩌면 이제 식으로 표현하기 좀 그런 애들이긴 한데 물론 식으로 표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 우리가 또 이제 뭐 n 같은 거, 뭐 n 제곱, n분의 1 이런 것도 물론 쓰지만 요런 느낌의 발레도 많이 써요. 여기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앞으로는 좀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이제 발레가 있지 않을까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로 발레를 만들 수 있다. 정리해 보시고요. 자,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 나오는 것들이 딱 수준이 괜찮아요. 딱 질문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질문하려고 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괜찮으니까 질문도 많이 하시고 대신에 다음에는 좀 맞추려고 해보세요. 최대한. 자, 또 질문할 거 없을까요? 아, 여기가 좀 어려웠나 보네. 근데 딱 요 페이지 요 두 개가 다 어렵긴 하네요. 딱 보니까 언뜻 봐도. 맞다. 발산 중에는 진동 발산이 있다는 거지. 자, 혹시 뭐 급수 중에는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특별히 요 급수 내가 이거 뭐 SN을 못 구한다거나. 그러니까 아마 이번 숙제에서 급수 관련 문제 틀린 친구들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S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못 구하셨구나. 두 번째 그거를 그냥 구하는 거를 넘어서서 간단히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단히가 될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지워지거나 혹은 지난번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특별히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차수열 합이다 이런 것들은 공식도 있고요. 확보하는 공식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SN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거기는 그 다음은 쉽잖아. 리미트 거는 걸 하시면 되겠어요. SN 구하는 거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도 없으신가요? 지금 시간 5분인데 일단 제가 10분까지 시간 드리고 질문 더 없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요즘에 또 방학인데 공부할 것도 많고 딱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 전에 고3에서 몇 명 와서 막 얘기하니까 뭐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고 별로 아쉽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정말 고지가 눈앞이야. 딱 반년만 열심히 합시다. 자, 또 혹시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네. 먼저 문제표 열을게요. 네. 어떤 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질문하세요. 혹시 좀 못 푼 친구 있으면 꼭 이제 목요일까지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푸는 게 중요하잖아. 또 수학은. 자, 다음에 뭐 질문할 거 없어? 주말에. 얘는 좀뭐 궁금한 거 없어요? 보신 것 중에? 그러면 자 1분 시작할게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지나간 것도 꼭 미루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혹은 뭐 쉬는 시간에도 괜찮으니까 꼭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두 번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거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수학 1, 수학 2 복습도 약간 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능을 여러분들이 봐야 될 수 있잖아요. 뭐 최저 같은 거 좀 준비 같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런 친구들 한해서는 이 미적분 과목 선택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페이지는 28쪽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사실 이제 시작하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일단은 기본적인 어쩌면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뜻 이제 급수가 뭔지 그리고 이제 구하는 방법까지는 소개를 드렸어요. 언제? 지난 시간. 자, 이제 오늘 여기 페이지는 사실 뭐랄까 뭐 또 뭐 그런 성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약간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항상 나오잖아요. 뭐 학우랑 성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급수는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는지 자, 근데 이번 페이지는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중요하긴 해요. 특히나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로 자, 여기 보시면 1번, 2번 두 문장이 보이는데 결국 저희는 요거 두 개를 외울 겁니다. 일단은 요 명제들을. 자,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왜 그런지. 자, 1번입니다. 자, 급수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숙제로 이제 어떤 급수가 뭐 수렴하냐, 발사하냐 조사되고 했잖아요. 자, 어떤 급수가 수렴을 하면요. 결과적으로 자, 여기 급수를 만드는 요 일반항 있죠, 여러분들. 요 일반항. 요 일반항의 리미트는 항상 0이 돼요. 자, 첫 번째 성질입니다. 다시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요. 그거를 만드는 일반항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수열의 일반항은 극한이 항상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앞에 가서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수렴하는 것들 몇 개 구해봤잖아요. 걔는 정말로 이러냐 보고 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할까 하다가 결국 뭐 외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저기 26쪽 가보시면요. 자, 26쪽에 자, 3번, 4번 여러분들 수렴했던 기억나시나요? 자, 저 명제가 실제로 되는 명제인지 한번 경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얘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 분수라는 그런 상황으로 간단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방금 명제가 뭐였냐면 이 친구가 뭐 하면 이 친구가 수렴하면요.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누구? 이 친구가 극한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의 극한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가 첫 번째 결론이거든. 외울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극한 구해보시면 나오라 얼마 나오지? 0 나올까요? 그렇죠. 이거 커지면 0 되겠지. 0 되네. 얘만 그럴까? 아니요. 너네가 본 모두 수렴하는 것들은 다 그 리미트가 0이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얘 있잖아요. 자, 그럼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나야. 자, 일단 얘도 수렴하죠.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이제 외울게요. 자연스럽게. 요 친구의 리미트는 얘나야 얼마 나오지? 이것도 0이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얘만 모를까? 다음 장 가볼래?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저기 10번 문제도 풀어봤잖아요. 10번 문제. 저 10번 문제도 한번 그러면 같이 볼까요? 자, 10번 문제도 이제 로그라고 해서 꽤 궁합이 좋아요.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얘 일단 수렴했거든요. 자, 하나 시켜볼 게 있어. 가운데 있는 요 일반항 있죠. 요 통째로가 일반항 AN이거든. 얘 한번 리미트 한번 걸어보실래요? 시간 드릴게요. 제 리미트 한번 걸어보시면 쟤도 아마 0으로 갈 겁니다. 일단 제가 저 1번 명제를 설명하는 중인데 첫 번째 설명 방식은 경험적으로 보통 어려운 말로 약간 좀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정말 되네 이제 외울까 이렇게. 물론 제가 이어서 약간 증명을 한번 간단히 보기 증명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같이 해볼게. 자, 요 급수가 자 자연스럽게 지금부터 명제 외우세요. 이 급수가 수렴을 하면요. 누구? 요거를 만드는 일반항 있잖아. 요 친구의 리미트는 0으로 간다. 가 첫 번째 외울 내용이야. 첫 번째. 자, 얘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저희 분석 끝났죠. 그쵸? 자, 나오나? 요거 2차식분의 2차식이니까 얘 얼마 나오지? 그럼 얘 1 나오는 거 아시죠? 그치? 그런데 앞에 로그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에요. 그래서 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로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아, 되네. 자, 다음 장 가봐. 다시 돌아가서 자, 다시 한번 이 명제를 보시겠어요? 이제 약간 공감되는지? 다시. 자, 저 급수가 수렴하면 저 안에 있는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간다. 자, 외울 겁니다. 물론 얘랑 관련된 문제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저렇게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여기 위에 보면 흰 여백이 있죠. 여기다가 제가 두 번째 이제 한번 증명을 간단히 보여줄게요. 한번 뭐 관심 있으면 들어보세요. 어떻게 증명되는지. 자, 지금 우리가 자, 위에 한번 써볼게. 자, 우리가 지금 위에다가 한번 증명을 우리가 얼마 전에 수학 1에서도 뭐 기억나? 증명 같은 거 가끔 배워요. 증명이 원래 되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나름 재밌는 작업이에요. 자, 증명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요 가정이라는 불리는 거에서 출발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OX 문제 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걸 저희가 결론이라고 불러요. 여기 가정, 결론.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너네 뇌피셜은 다 빼시고요. 뭐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상식들 있잖아. 그런 수학 상식들은 이용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로 해서 얘를 보이는 어떤 게임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이 결론을 한번 보여볼게요. 자, 위에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증명해볼까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가정에서 자, 얘가 수렴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쵸? 자, 제가 수렴한다는 거는 자, 일단은 써볼게요. 자, 가정에서 얘가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저희가 지난번 숙제했던 순서 기억나세요? 자, 그 말은요, 이 친구의 SN이 존재해서 그 친구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네. 그치? 그걸 제가 혹시 한마디로 이렇게 써도 될까요? 자, 저 말은 이 친구의 SN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부분합이 존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걸었더니 얘가 수렴한다는 거 맞나요? 그쵸? 자, 이거를요, 제가 편의상 뭐 문자라 빌렸을까? 어떤 A로 수렴한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저게 저 말인 거잖아.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뜻이야, 이게.
수렴. 그리고 자, 지금부터 한번 바로 여기로 가볼게요. 이제 약간은 보이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 전에 한 가지 좀 상식을 좀 동원을 할게요. 어떤 상식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결국 AN의 극한 보일 건데 혹시 이 AN을 일단 제가 한번 여기 써볼 테니까 한번 공감하시는지. 자, 우리가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게요. 이제 리미트 혹은 SN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되거든요. 혹시 제가 AN을요. 보세요. 일단 수고 물어볼게요. 혹시 이렇게라고 써도 혹시 여러분 AN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가 얼마 전 복습할 때 맞아. 자, 얘랑 어쩌면 같은 말이 또 있어. 혹시 여러분 이게 SN인 거 아세요? 이게 사실 원래 그 시그마로 표현한 SN이에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요. 그쵸? 혹시 SN에서 그래요. 자, SM 빼기 1을 빼면 AN 나오는 거 아시죠? 어쩌면 이거 지금 이 말을 좀 시그마로 쓴 건데 그러니까 이걸로 합시다. 그냥. 이거 다들 아시는 거지? 요거는 뭐다 상식이에요. 이제 예전에 배웠던. 자, 요걸 이용해서 끝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보일 결론은요. 자, 그러므로 리미트 AN이 자, 말했지만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마지막에 0이 나오면 끝납니다. 그치? 자, 이제 요 AN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하자? 방금 위에서 이거 두 개 구했잖아요. 그쵸? 자, 저거 두 개랑 여기 대입해볼까요? 이렇게. 자, 저는 지금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배운 걸 쓰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서 어쩌면 또 하나 상식. 약간 이거는 설명하지 않았던 상식을 하나 쓸 건데 어려운 상식은 아니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 기대할게요. 어떤 AN이라는 게요. 자,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이해를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AN이 수렴하면요. 리미트. 혹시 리미트 AN 빼기 1도 혹시 수렴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실 이거 중에 이거 될까? 자, 결론적으로 됩니다. 왜?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AN이 수렴한다고 했잖아. 자, AN을 풀어 써보시면 AN은 A1, A2, A3 이렇게 출발하는 이 끝이죠. 요게 수렴한다는 거지. 다시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M 빼기 1은 어쩌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그냥 하나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 늦게 시작한다고 끝이 바뀔까요? 어차피 극한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 어차피 이거 하나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극한이 바뀔 리가 없단 말이지. 이해돼? 그래서 어쩌면 요거를 이제 지금 주입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상식인데 앞으로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요. 요 자리가 살짝 바뀌는 거는 수렴에 영향을 안 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심지어 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면 얘도 똑같은 걸로 수렴할 거예요. 당연히. 어차피 극한이라고 여러분들 끝이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어차피 얘랑 끝이 똑같을 거예요. 왜 단지 시작이 달랐거든. 살짝만. 그치? 이해하시는가요? 자, 요 상식은 지금 바로 주입을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증명이라는 게 이런 상식들이 많아야 돼서 첫 번째. 이건 어렵지 않은 상식이니까. 자,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잘 봐봐. 우리 지금 여기서 극한의 성질을 쓸 건데 기본적으로 수렴한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다들 아시죠? 근데 위에 보시면 자, 이게 문제의 가정이었고 SN을 수렴한다고 했잖아.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A로. 자, 얘는 지금 위에 써있는 어쩌면 자, 일단 성질을 이용할게요.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자, 얘는 위에 써있지만 A로 수렴해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치? 근데 방금 말한 요 상식 때문에 얘도 어디로 간다? 얘도 A로 가요. M 빼기 1 하나 줄여도 어차피 끝이 똑같아요.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0이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일단은 자,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시고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될걸요. 아마 요거를 건드리는 경우는 잘 못 봤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증명을 해보면 좋은 이유는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가끔 좀 어려운 문제는 결국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작업했던 것들을 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면 어떤 문제 풀 때 좀 참고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도 가능하구나.
다시. 자, 지금 첫 번째 명제는 자, 요거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어려운 명제는 아니거든. 앞에 경험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외울게요. 자, 어떤 급수가 수렴하며 요거를 만든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증명은 이런 식으로 쫙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 관련 문제가 이제 있거든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련 문제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이 명제를 쌤 언제 떠올리라는 거예요. 는 이제 문제로 볼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봐봐. 자, 이 명제는 이제 의미를 말해줄게요. 문제에서 언제 떠올리면 되는지를. 혹시 필기 아직 덜 끝나신 거는 필기하시면 되고. 자, 이 명제는 쌤 언제 떠올리는데요? 잘 보세요. 이 명제가 이 두 개 다 그렇긴 한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얘 지금 이 명제할 때 급수가 들어갔지. 이번에는 급수와 자, 요 뒷부분에 리미트라는 게 여기 한국말로 안 쓰여져 있는데 극한인 거 아시죠? 극한. 자, 언제 떠올리냐면 어떤 문제 안에 급수랑 극한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으로 뭐 예를 들어 급수를 주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묻는 건 극한이야. 이게 무슨 관계지? 그때 보통 요거를 좀 떠올려서 풀 때가 많다는 거지. 다시 한번 언제 떠올리라고? 급수랑 극한이 같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페이지의 부제목을 어떤 급수와 극한의 관계라고 붙일까? 좋아. 약간 이 페이지의 부제목 급수와 극한의 관계 이렇게 붙일게요. 그리고 말 그대로 요거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이 명제들을 좀 떠올려줘야 됩니다. 쓸 때가 많을 거예요. 가끔은요. 자, 관련 문제입니다. 자, 밑에 문제는 얘랑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요. 자, 다음 장 가보실래요? 자, 대표 문제 몇 가지만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자, 사실 또 이제 갑자기 아쉬운 게 생기네. 자, 저라면 제가 책을 만들면 20번 먼저 만들 것 같아요. 사실 위에 있는 18번 같은 경우는 얘를 살짝 이제 풀어 쓴 거라서 얘를 먼저 하고 올라가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나올 때 저 명제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급수랑 극한이 같이 나올 때는 한번 이 명제를 떠올려 보자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시범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읽어보시면 이번 문제는 어쩌면 지난 시간에 왔다 갔다 문제인가? 그래요. 자, 요거의 수렴값, 극한값이 나와 있고 급수입니다. 뒤에 보면 뜬금없이 뭔가 리미트 이거를 봐요. 극한 문제로. 자, 이때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첫 번째 명제를 떠올릴게요. 자, 첫 번째 명제 결론이 뭐였냐면 자, 요 급수가 3이다. 어쩌면 이 문제는요. 이 3이 약간 페이크야.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결론이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의 리미트는 요 친구의 리미트는 얘나야 어디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이해돼? 그럼 어쩌면요, 이 문제는 얼마 전에 본 적 없나요? 숙제 같은 거 할 때 어떤 극한에서 뭐 모양 만들기라든가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끝낼 수가 있는 문제예요. 말하자면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원래풀이랑 꼼수랑 두 가지 말했는데 자, 그 꼼수가 훨씬 괜찮았었거든. 자, 꼼수란 게 뭐였냐면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보시면 나오나 리미트 AN은 얼마나 얘기해요? 여러분들 요거 그 얼마 전에 비슷한 느낌 해본 적 있잖아요. 그쵸? 요거 얼마나 얘기일까?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요거랑 거 아시겠어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앞에 페이지 어딘가 있는데
원래 풀이는 이제 기억나. 원래 풀이는 함부로 이러시면 안 돼. 원래는 AN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잖아. 이해돼?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수렴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극한의 성질로 그냥 분해를 다 해버려가지고 리미트 AN을 구한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 문제 푸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극한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유명한 문제예요. 자, 위에 올라가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2 맞나요? 이렇게.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정리 끝난 친구는 밑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말도 나올 수 있지만 대표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1번 명제 대표 문제가. 다시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고 저렇게 말로 나와 있거나 혹은 이제 이 문제는 이 3이 페이크야. 보통 처음에 이걸 막 이 수렴값 3을 어떻게 써야 되나? 아니요. 이 3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문제야. 그걸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1바나 이 친구의 극한이 0이 되고 어차피 이 문제는 앞에서 배운 적이 있는 그 극한 관련 문제로 바뀌어요. 이 문제. 언제 떠올려라? 급수랑 리미트가 같이 나올 때 살짝 떠올리시면 돼요. 자, 밑에 거 풀어보셨나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어떤 급수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로 수렴한대요. 자, 마이너스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렴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이 친구의 극한이 얼마다? 0이다. 로 바꾸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만든 그 모양 만드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그럼 제가 아마 정답은 나오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예나야 정답 얼마 나왔어? 해보시면 마이너스 2 나오기도. 자, 근데 원래 풀이가 그 당시에 뭐였냐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느낌에 이렇게 AN9에서 푸신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라고 했지. 그럼 자, 원래 풀이 복습. 원래 풀이가 뭐였냐면 요 모양을 써야 돼. 사실 여러분들이 원래는 함부로 이러시면 안 돼요. AN이 뭔 줄 알고 수렴 안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모양을 여기다가 만들어 주라고 했었고 이번 문제는 이 모양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애초에 3n 더하기 2잖아. 그럼 내가 필요한 게 3n 더하기 4거든요.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뭐 해주는데 나오나? 빼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모양이 나오죠. 얘는 저희가 0인 거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극한의 성질을 쓰는 거예요. 원래 극한의 성질은 수렴할 때만 쓸 수 있거든요. 이해. 이렇게 해서 얼마 나온다? 0 빼기 2 하셔도 똑같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위에 문제랑 오른쪽, 그러니까 위에 두 문제랑 오른쪽에 네 문제, 총 6문제가 다 같은 컨셉인데요. 자, 이제 위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아마 살짝 느낌 오시겠지만 얘는 약간 그냥 밑에 있는 20번 문제를 어떻게 급수를 보이세요? 이렇게 그냥 풀어 쓴 것뿐이에요. 급수를. 그럼 자, 하나 시켜볼 게 있어.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일단 여기에 급수인 거는 아세요? 요거 지금 무한히 더하는 중이거든. 어디를 보고? 요 자리를 보고 아 이거 지금 무한히 더하는 중이구나. 이거 지금 급수 문제구나. 이게 그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 시켜볼 게 있어. 혹시 이 식을 여러분들 시그마로 묶을 수 있을까요? 풀어있는 거를 한번 묶어보실래요? 그러니까 묶을 줄만 아시면 바로 밑에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해돼? 얘는 지금 20번을 풀었은 거예요. 풀어서 있으면 이제 수학 원대 강조했던 거잖아.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열은 이게 기본이었잖아요. 풀려 있으면 가급적 먼저 묶으세요. 묶어야 뭐 거기서 뭐가 보이면 뭐 하지. 보통 풀린 상태로 잘 안 써요. 자, 얘 묶어볼게요. 자, 일단은 보통은 K를 쓰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를 무한대로 쓸 때는 N도 괜찮아요.
n이다 쓸게요. 자, n의 1부터 이 자리에 이제 일반항 쓸 차례인데 요게 근데 바로 보이네. 요게 그냥 일반항 아니에요? 네. 원래는 규칙을 느끼는 건데 보통 이렇게 이제 가운데 일반항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경우는요. 쟤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한번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다 나옵니다. 그치? 근데 이번 문제는 위에 이렇게 말로 써 있어요. 밑에 문제는 요게 3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번 문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수렴해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1번 명제를 이용해서 자, 급수가 수렴하며 여기 있는 요 친구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걸 이용해서 또 역시나 리미트 an을 꺼내셔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얘네요 푸시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느낌. 그럼 자 오른쪽에 있는 23번. 그러니까 여기 6문제가 다 똑같아요. 23번 그리고 25번. 자, 2개 풀어볼게요. 자, 23번, 25번 홀수건 2개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봐.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은 지난 시간에 끝이 사실은. 이제 남은 건 약간 끝났고 그거는 몇 가지가 유명한 유형들 있잖아요. 시험에 나올 거는. 그 첫 번째가 요거. 이런 식으로. 자, 언제 떠올려요? 뭐 급수가 나오고 걔가 뭐 수렴하는 어떤 상황일 때 갑자기 뜬금없이 리미트, 극한부를 이렇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급수에서 쓰인 그 AN 같은 게 그 극한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특징이. 딱 거기서 이제 리미트를 꺼내서 하나 가시는 거죠. 저 막상 까보시면 극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막상 까보시면 얼마 전에 배웠던 그 문제로 바뀌고. 그러니까 너네가 쌤이어도 그 문제를 아마 이렇게 낼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풀려있는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묶으세요. 가급적이면. 가끔 하는 말 중에 자다가도 저는 정말 저한테 누가 이런 풀려있는 걸 주면 시그마로 묶을 생각 먼저 합니다. 왜? 묶었을 때 뭔가 보이는지. 쉬는 시간 전에 급수 관련 성질 몇 가지만 소개드리고 싶게요. 그러니까 별로 뭐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내 생각에. 오히려 그 지난 시간 급수 구하는 기본 계산이 좀 더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23번은)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18번보다는 또 일반항 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보는 문제예요. 자, 시그마로 묶으시려면 일반항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죠? 자, 제가 한 2분은 지났는데 한 20초 있다가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25번은 일반항 구하는 거 쉽잖아요. 일반항은 규칙을 느끼시는 거예요. 첫째 항이 이거, 둘째 항이고, 네 번째 항. 그런 식으로. 자, 한번 그러면 23번 문제 한번 시범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혹시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얘나? 1? 나온 혹시 1 나왔나요? 자, 얘는 아까 18번보다 좀 더 어렵죠? 왜? 18번, 19번은 문제 안에 일반항이 나와 있잖아. 되게 심플하게. 그치?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했지만 괄호가 있으면 괄호 통째로가 첫째 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그걸 알아봐야 시그마를 묶을 거 아니에요.
됐죠. 자, n번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고1 때, 고2 때 수학 1에서 연습을 초반에 하잖아요. 그거 정말 되게 중요하잖아. 자, 이렇게. 자,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쭉 항마다 보시면서 어떤 공통적인 건 그대로 취하시면 돼요. 아마 여기는 A1, A2, A3니까 AN 쓰면 되겠지. 가운데는 빼기니까 너 빼기겠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 자리가 관건인데, 자, 오른쪽을 봤더니 어떤 특징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있어요. 어떤 분수 모양이야. S는 얘는 아닌데요. 얘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 어떤 거 설명드릴 때 이거 분모 분자를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딱 잡고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 분자를 딱 잡고 얘네들을 좀 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봤더니 이거 짝수네요. 2, 4, 6. 여기는 2의 n제곱, 2의 n, 2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검사는요.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어봐.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분모는 뭐다? 분모는 제가 이거 팁 드렸죠. 보통 하나가 나오면 그 친구랑 관계가 있는지를 보라고 있어요. 왜? 가끔은, 아니 보통은 그럴 일이 더 많아요. 근데 봤더니 이거 문제는 위에 거에서 1을 뺀 거예요. 위에 거에서 1을 뺀 거고 위에 거에서 1 뺀 거니까 위에 거에서 1 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AN 쓰면 안 되겠네요. 일반항이라고 한국말로 쓸게요. 왜? AN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AN 아닙니다. 일반항 구하는 거예요. 시그마로 묶겠습니다. 즉 얘는 급수고요. 여기에 이제 요게 급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 일반항을 쓰며 얘를 무한히 더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얘가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뭘 알 수 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친구의 극한이 0으로 가요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얘는 그냥 리미트 AN이라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1 되거든요. 그렇죠? 2이니까 1 되니까 이항하시면 우리한테 리미트 AN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밑에 있는 25번 혹시 아직 나원이는 못 푸셨죠? 이 친구. 이 친구 한번 더 해봐. 혹시 얘라는 혹시 푸셨나요? 그 혹시 뭐 위에 거 잠깐 풀고 계실래요? 잠깐 시간 주라고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3시간이라. 3시간이라 가능하고 생각보다 만만한 책이라 가능한 방식이에요. 이 책.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이 책 끝날 때까지 살짝 느끼실 거예요. 뭔가 새로운데 새롭지 않은. 뭔가 그냥 할 수 있겠는. 자,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는 1분 10초만 드릴게요. 왜? 일반항이 쉬워요. 굉장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운 게 연결이 되구나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쪽가는 또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다음 함수를 외울 게 별로 없었는데 삼각함수, 그러니까 사인, 미분하고 뭐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끝나요. 그 다음 뭐 활용이라던가 우리가 아는 뭐 로피탈 다 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 외우면 됩니다. 느낌 아니까. 자, 한번 그러면 이거 도와드리자면, 자, 먼저 일반항 먼저 구할게요. 자, 일반항은 일단 앞에 거 봤더니 요게 이제 1, 2, 3 증가되니까 3의 n제곱 쓰면 되겠네. 그리고 분자는 an, 오른쪽은 똑같이 빼기 4. 요거 맞나요? 요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갈게요. 이 친구의 리미트는 0으로 수렴하지. 그치? 자, 이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처럼 이 AN을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AN 자체는 안 나오는데 뭐는 나온다? 자, 일단은 요 모양이 4인 거 이런 말할 수 있을까? 자, 이 모양 아까 제가 어떤 풀이에서 모양 말했잖아. 이번 문제는 요 모양을 가져갈게요. 자, 이 모양일 때 4로 간다. 자, 이제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고 했잖아. 어쩌면 여러분들 일단 얘 신경 쓰지 말고 얘 원래 푸는 방식이 있죠. 지난번 숙제 어떻게 했냐면 밑이 큰 걸로 나눴잖아요. 나눠보시면 이 모양 나올 걸요. 나와서 넣어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그래서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게 항상 뭐를 하면 뭐 새롭다고 막 당황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다 보면 뭐가 될 거라는 거지. 자, 분모 분자를 3n제곱 나눠보시면요. 자, 분모에는 암산할게요. 자, 1 더하기 0 맞을까요? 여기 더 크니까. 그리고 분자에는 이 자리에 3의 n제곱 an 생기고요. 오른쪽에 더하기 3 생기죠. 그쵸? 근데 요거 한번 구해놨잖아요. 요게 4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정답이 뭐다? 7.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이거 맞은 친구? 나왔어? 오케이. 자, 앞장 가볼게요. 자, 우리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한 2시간 지났는데, 2시간까지는 아닌가? 저희가 12시 반부터, 이제 1시간 좀 넘게 지났네요. 네,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1번 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관련 문제는 저런 식으로 급수랑 극한이 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2번을 설명드리기 전에 밑에 여기 참고 하나 잠깐 읽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명제에서 역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우리가 막 그 당시에 이제 역이라는 말, 대우라는 말 이런 거 배웠잖아. 간단히 소개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명제를 배우실 때 보통 첫 번째 P면 Q이다. 혹시 여러분 요게 이제 P면 Q이다라는 기호인 거 아세요? 화살표? 요게 뭐뭐이면 뭐뭐이다. 요 명제가 약간 요런 꼴이야 지금. 여기서 파생되는 게 크게 한 2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대충 아셔야 됩니다. 표현 정도는. 첫 번째 역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역은요 얘나야 뭔지 아세요?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말 그대로 거꾸로 역자야. 한자로 치면 이제 거꾸로 바꾸시면 이게 역이라 불러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요게 이제 어쩌면 저기 왼쪽에 있는 2번 두 번째 명제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혹시 대우라는 거 기억나세요? 대우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어떤 명제에 대우를 구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잘 보세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대우는요. 역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 혹시 부정이라고 기억나세요? 뭐뭐가 아니다. 보통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물결표. 요게 이제 읽을 때는 not, 영어로 아니다. 그러니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대우였고, 이제 이 대우가 그 당시도 아주 핫했단 말이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했는지 아세요? 한 가지 이제 외운 결론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게 2번의 이유입니다. 자, 왜 중요했냐면,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이거를 제가 편의상 원래 명제라고 할게요. 자, 이 원래 명제가 있고, 항상 대우라는 게 존재해요. 필연적으로. 자,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얘네 둘이가 항상, 같은 결과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명제가 참이면요. 얘가 참이면, 예를 들어, 얘도 참이에요. 이 명제가. 다시, 얘가 거짓말이며, 얘도 항상 거짓말이에요. 항상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 뭘 주의하라고 했냐면, 얘네 둘은요, 다시, 원래 명제랑 역은요, 기억나세요? 이게 관계가 없어요. 얘네들은요, 관계가 없다. 라고 배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쟤는 원래 명제를 알 수가 없고, 이제 이런 대우 같은 경우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같이 참이었어요. 살짝 기억나시는지. 어차피 이 참고는 그 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써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 1번 명제의 역은요, 항상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 그거는 보장 못한다는 거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발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요게 지금 발레입니다. 예를 들어, 자, 요 예시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발레가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있잖아. 지난번 숙제에서 요거 몇 번 풀어봤죠 아마. 이런 스타일로. 얘는 실제로 지난번 숙제처럼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발사네요. 그 SN이 뭐 발사라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요거의 리미트, 극한은 0이잖아요. 즉 요거는 되는데 요게 안 되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고 얘는 뭐 어쨌든 뭐 참고면 참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요건 하지 마. 요건 안 돼요. 요건 되는데 여기서 일까? 요건 되는데 요거는 안 돼요. 예, 요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여기 오른쪽에도 써있네요. 자 뭐냐면 요 혹시 1번 명제를 가지고 만든 대우 명제를 혹시 보이세요? 자, 대우가 뜻이 뭐라고? 요거 두 개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죠. 리미트랑 시그마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거가 아니다. 자, 는이 아니다는 는이 아니다는 기호가 있어요. 알죠? 즉,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게 아니면 얘는 수렴의 반대를 발산이잖아요. 발산이에요. 자 얘는 이제 밑에 페이지가 요거 관련 문제인데 얘는 보통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도 많이 써먹었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언제 쓰냐면 특별히 밑에도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보통 얘는 발산 판정법이라 불리는 명제예요. 다시 얘는요 약간 꽤 나름 유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지난번 숙제 풀 때도 어떤 그런 문제 있잖아. 기본 문제 중에서 급수 하나 주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고 수렴한다면 극한을 구해라 있죠. 특별히 얘는요 지난번 숙제처럼 SN과하고 다 하기 전에 어쩌면 앞으로 제가 이제 영순위로 제일 먼저 이거를 먼저 해보라고 권장을 할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 이 명제 잘 보세요. 요 시그마 옆에 있는 AN의 극한을 구해봤는데 만약에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을 때 있죠. 자, 요 말은요, 그리고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요 말은요 어떤 친구는 단순히 얘가 발산할 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 AN이 3으로 가는 것도 0은 아닌 거지.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얘가 발산하는 것도 물론 안 되는 건데 수렴해도 0이 아닌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나오는 순간 얘는 무조건 안 해봐도 발산이에요. 그냥. 그래서 발산인지 아닌지는 이게 되면 곧바로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 숙제처럼 안 해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12번 같은 문제예요. 사실 약간 좀 대놓고 티를 내고 있긴 해요. 문제가 조사가 아니라 발사하는 걸 보이라고 써있잖아.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앞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급수 풀 때 원래 순서가 SN 구하고 간단이었잖아. 자, 여기다가 필기하시면 앞으로 어쩌면 급수 푸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순서를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 원래 지난번에 설명드린 첫 번째 부분합, 즉 SN을 여러분들이 구하신 다음에 간단히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거기다가 리미트를 거는 걸로 끝냈잖아요. 그쵸? 자, 앞으로 요 자리에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요 자리에. 앞으로 이거는 자 극한,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요 자리에 항상 앞으로 급수 문제가 딱 나오면요 하시기 전에 이걸 살짝 먼저 해보세요. 뭐? 그 급수를 만드는 이 친구를 한번 조사해보세요. 만약에 얘가 만약에 0이 아닌 거 어떤 게 나오잖아. 그럼 곧바로 밑에 걸 생략해서 얘는 바로 발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안 걸리잖아. 다시. 자, 얘는 오래 안 걸린 작업이니까 앞으로 습관을 잘 들일게요. 어떻게 하냐고? 딱 이런 급수 문제가 나오면 제일 첫 번째 영순위. 살짝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걸어보는 거예요. 저기다가. 극한을. 자, 한번 저기다가 여러분 극한 걸어보실래요? 얼마가 나오는지. 이거는 오래 안 걸리니까 그냥 앞으로는 좀 이제 순서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리미트 한번 걸어보시면요. 자, 혹시 이거 얘나야 얼마 나오지, 이거? 자, 3분의 2가 나오는데. 즉, 0이 아니지. 그치? 얘 바로 발산입니다. 끝.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써먹을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2번 명제도 뭐 나온다면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2번 명제는 아까 그 1번과는 다르게 그냥 습관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으로.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거 몇 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뭐 13번, 뭐 14번, 우리가 얼마 전에 숙제로도 많이 봤던 그런 애들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걸 먼저 해보라는 거지. 그럼 어떤 일부 문제는 될 겁니다. 근데 자, 주의할 건 뭐라고요? 그럼 자, 0이 나오면요. 자, 요게 0이 아닐 때는 발산이잖아. 자, 0이 나오면요. 자, 0이 나오면 이거 여러분들 또 오해하면 안 돼. 요게 발산이고 요게 수렴은 아니에요. 얘랑 얘는 또 그런 명제는 관련이 없고 0이 나오면 원래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이러면 이제 몰라요. 이러면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원래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것만 의미가 있어요. 0이 아닐 때만. 자, 13번, 14번도 뭐 일단 뭐 그런 페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풀 때는요. 발산하면 보이시오 문제니까 발산만 쓰면 안 되고 왜 발산이 아닌지를 이 명제로 설명하는 페이지예요. 숙제처럼 하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쩌면 또 그냥 극한 연습입니다. 이 페이지. 오늘 그냥 좀 약간 극한을 또 많이 해요. 급수는 극한이야. 또. 이거 두 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뭐 아까만큼 뭐 진지할 건 없어요. 자, 1번 명제는 유명한 대표 문제가 있고요. 2번 명제는 앞으로 이제 급수 판정할 때 제일 먼저 한번 해보시고 0이 아니면 와, 꿀이다. 바로 발산. 0이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원래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리미트를 걸어보시면요. 요거는 지난번 숙제였죠. 등비 수열 극한. 여기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0 될 거고, 자, 1 나오잖아. 즉 0이 아니네. 이거 발산입니다.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리미트 한번 걸어보시면요. 요거는 아마 지난 시간 숙제였는데, 유리화. 해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쓸게요. 유리화 하시면 요렇게 해서 자,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보시면 알겠지만 자, 2분의 4. 즉 2가 나오고 어쨌든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발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간 뭐랄까 급수를 안 구하고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이런 게 원래 엄청 많아요. 엄청 전략들이 있어요. 급수를 안 구하고 확인 가능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쪽 넘어가서 30쪽 가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오늘 딱 절반. 자, 30쪽은 또 뭔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시는지 갑자기 또 26번, 27번 시켜보고 싶어요. 너네 풀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건 또 나왔네. 그러니까 얘는 이 성질이죠. 급수. 그리고 이 성질은 또 보시면 알겠지만 너네가 아는 거 된다. 그런 페이지라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느낌 아니까 자연스럽게 해보자 라고 써놨네요. 그러니까 뭐 느낌 아니까요. 자, 급수의 성질입니다. 급수의 성질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그마의 성질과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그마랑 똑같이 더하기랑 빼기 분리 가능하고 숫자를 꺼낼 수 있다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26번 문제는 혹시 얘나야 정답 뭘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또 나왔네. 자, 밑에 혹시 나오나 얘 정답으로 나온 거 있어요? 6? 그거예요. 뭐야 이거? 시험하는 코너. 자, 잠깐 위에 구경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위에 이제 제목은 이제 급수는 뭐가 되는지 성질입니다. 사실 오늘 다 성질이야. 앞부분도 어쩌면. 자 일단은 근데 우리 얼마 전에 그 리미트의 성질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얘도 엄밀히 말하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원래 성질을 쓰기 전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 즉 둘 다 이렇게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이제 가능합니다. 리미트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수렴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건 되게 많잖아. 시그마 그냥 시그마도 되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뭐 인테그랄 척분도 다 되고요. 리미트는 이것도 되지만 더 되는 게 있어. 리미트는 곱하기랑 나누기도 가능해요. 근데 밑에 써있지만 참고 얘네들은 곱하기 나누기 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분리되는 거 리미트가 특이한 거야. 사실 웬만한 애들은 곱하기 나누기 분리가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 분리하시면 안 되고 더하기 빼기 분리 가능하고 요것도 많이 봤죠? 곱해진 숫자는 꺼내거나 넣거나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단 수렴할 때. 자 밑에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자 예를 들어서 30번 같은 문제 나올 수 있는데 31번으로 풀겠습니다. 이게 살짝 또 이제부터 옛날부터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콜라보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요거 두 개 주고 쟤를 구할 수 있는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참고할 게 많으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이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다음 장 이제 등비급수가 또 이제 등비 친구가 중요해요. 수열이든 극할이든 등비급수. 지난번 숙제에도 등비수열의 합발력 문제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풍산자에 쟤는 말했죠 미리 따로 떼가지고 봅니다. 중요해서. 딱 1시간 반 지났네.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 문제 일단 혹시 이거 예나야 컨셉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뭐 어떤 내용 같은 거지? 쉽게 말하자면 약간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맞나? 이거? 그 연립 방정식 알죠? 그 연립 방정식의 구조를 띄고 있어요. 약간 그걸 이용해서 약간 이제 풀어볼 건데 일단은요 맨 위에 보시면 하나 체크할 게 있어. 저기 맨 위에 보시면 시그마 AN, 시그마 BN이 수렴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말은요 우리가 배운 성질을 이용 가능하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자, 왼쪽에 자, 방금 왼쪽 문제처럼 대놓고 이거 안 나와 있어요. 일단 대신에 이렇게가 나와 있고 자, 얘를 구하는 문제니까 자, 어떻게 하자고? 자, 얘를요 여러분들이 일단 그리고 제가 좀 표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A, 이거를 제가 B라고 좀 부를게요. 좀 쉽게 쓰려고요. 자, 쟤를 A라고 쓴 상태에서 자, 얘를 여러분들이 시그마의 성질로 한번 싹 분리해 보시고 혹시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수렴하니까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A, 이 자리에 B라고 뭐 일종의 치원 같은 건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시간화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얘를 여러분들이 자, 시그마의 성질로 한번 싹 뼈 바르듯이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뼈 바르듯이 이렇게 분리하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 자리에 A, 이 자리에 B를 대입하시면 아무래도 쟤보다는 훨씬 보기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을 해보시면요. 밑에다가 2 곱할까? 밑에 2 곱해서 두 개를 빼겠습니다. 자, 빼보시면요. 얼마 나왔죠? 5b는 15가 나와서 자, b 값은 3이 나오고요. a가 분수가 나오네. 뭐 이렇게 분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지. 바로 넣을까요? a 자리에 2분의 3, b 자리에 3 대입하시면 왼쪽에서 4, 오른쪽 6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이랑은 많이 콜라보가 됩니다. 뭐 극한이든 극수든 아시겠죠? 혹시 맞은 친구? 둘 다 괜찮아? 오케이,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3분인데 좋다. 자, 15분까지 쉴게요. 15분까지. 쉬었다가 오늘 남은 시간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 급수하겠습니다.